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베트남의 문화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할까요? 아니면은 주택을 좋아할까요? 아무래도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트남의 이제 전형적인 그 항아리 그래프입니다. 인구 그 분포가. 그 항아리 그래프의 특징이 이제 그 20, 30대가 많다는 거죠. 그거는 다시 말해서 그 연령대가 젊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베트남도 최근에는 아파트를 이제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아파트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요게 이제 최근에 건설한, 비놈에서 건설한 이제 디캐피탈 아파트인데, 하노이에 이제 그랜드 프라자라는 호텔이 있어요. 예, 그 사진에도 이렇게 보이는데, 그랜드 프라자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 위치적으로 뭐 가장 핫한 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디캐피탈보다는 이제 그 전에 조금 핫했던 그런 아파트인데, 로얄시티입니다. 로얄시티.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한국 분들이 많이 산다는 골드마크 시티. 여기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파트 사진인데, 이런 구조의 아파트라는 거, 뭐 이런 구조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동남아시아 그 식민지 그 연대표인데, 동남아시아 중에서는 필리핀이 15세기에 스페인한테 가장 먼저 식민지를 당했죠. 필리핀은 이제 2번이나 식민지를 당했죠. 스페인 한 번, 그리고 미국 한 번. 여기 보면 이제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은 이제 프랑스한테 이제 식민지를 받았고요. 그리고 미얀마는 뭐 18세기에 영국한테,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네덜란드한테.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미얀마하고 그 라오스, 캄보디아 그 사이에 이제 태국이 있잖아요. 근데 태국이 유일하게 식민지를 안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미얀마가 이제 그 영국의 식민지고, 그리고 라오스, 캄보디아, 뭐 베트남, 이렇게 이제 프랑스의 식민지다 보니까 중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완충 역할을 한 거죠. 왜냐면, 이 태국을 뭐 영국이 먹거나 아니면 뭐 프랑스가 식민지를 하면 영국과 프랑스하고 이제 전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완충지대로 이렇게 남겨뒀던 거죠. 여기 보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1887년부터 1945년까지 프랑스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거의 100년 가까이 이제 프랑스의 식민지를 했기 때문에, 요게 이제 그 실제 이제 프랑스 건물 구조거든요. 프랑스. 요거는 이제 프랑스 실제 이제 건물 구조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트남의 건물 구조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100년 정도 식민지를 받다 보니까 이러한 건물 구조가 이제 비슷하게 이제 발전을 한 거죠. 요거는 이제 건물의 이제 1층인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층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4층 건물이거든요. 4층 뭐 높은 데는 이제 뭐 5층까지 가는데, 2층, 3층, 4층은 뭐 주거 환경으로 대부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1층은 이렇게 이제 차량이 있으면 이제 차량 파킹, 그리고
오토바이가 이제 많기 때문에 이제 오토바이 많은 데는 뭐 그 4층, 5층 건물에 많은 데는 오토바이가 뭐 10대 되는 데도 있기 때문에 1층을 전부 이제 그 오토바이 주차장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데가 많죠. 예. 물론 이제 거실이나 아니면 뭐 거실 용도로 사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그 베트남 주택을 보면 천장이 높잖아요. 예. 천장이 왜 높으냐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베트남이 이제 열대 지방이다 보니까 그 온도가 높아가지고 예. 그 열을 천장이 높으면 이제 열이 이제 빨리 열을 이렇게 위로 올려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천장이 높습니다. 천장이 낮으면 정말 덥습니다. 요 그래프는 이제 그 서울시하고 이제 호치민시하고 그 온도, 기후 그 온도 데이터인데 여기 보면 이제 약간 붉은색이 이제 그 온도가 높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5월 달부터 시작하긴 하는데 7월 달, 8월 달이 이제 7, 8월 달에 대부분 이제 붉은색인데 반해서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거의 붉은색이죠. 예. 근데 호치민하고 하노이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하노이는 나름대로 북부지방이기 때문에 겨울이라는 약간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서울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의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월달, 2월달, 뭐 11월달, 12월달에 약간의 붉은색이 약간 옅어지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베트남에서 이제 머리 커트 후 샴푸시 따로 추가 지불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베트남은 이제 커트비하고 그리고 샴푸 비용이 따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이제 베트남에 와서 이제 대부분 이제 한국 미용실을 이제 이용을 하는 편인데 뭐 이렇게 이제 그 경험해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베트남 미용실을 가게 되면 이제 커트 비용을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뭐 얼마라고 하면 이제 커트를 하고 당연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트 후에 이제 샴푸까지 하는 거니까 그 코스대로 이제 그 베트남에서 이제 커트하고 그리고 샴푸를 하게 되면 본인이 이제 생각했던 거 비용보다 이제 플러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4만 동이 플러스 되거나 아니면 5만 동이 플러스 되거나 그렇게 이제 지불 요구를 하면 그 당황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대화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대화가 안 되면 이제 거기서 뭐 속된 말로 이제 덤탱이를 쓰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덤탱이가 아니라 이러한 베트남의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가면은 이제 상관이 없는데 이제 모르고 갔을 때는 그걸 이제 뭐 대처하는 요령을 스스로 터득을 해야겠죠. 예.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사전 정보를 가지고 가면 이제 더 좋겠지만, 요거는 이제 베트남 그 미용실, 호치민 호치민시에 있는 미용실 그 단가표를 이제 캡쳤던 건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커트 비용하고 이제 그 샴푸 비용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 요거는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지금도 이제 도로 있긴 있습니다. 예, 지금도 있긴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하노이 시내에서 약간
변두리로 가다 보면 약간 낙후된 지역에 가다 보면 그런 이제 그 건물 벽면에 이렇게 이제 거울 하나 붙이고 이제 낡은 의자 하나 놓고 이제 커트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그림은 무료죠, 무료. 무료 이제 커트 봉사라고 하죠. 무료 커트 봉사. 베트남에서 이제 오토바이 몇 명까지 탈 수 있을까? 아니면 이제 무엇까지 이렇게 실을 수 있나? 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베트남에서 첫 번째 이제 그 사진에 보시다시피, 3명까지는 가능합니다. 3명까지는 공안이 봐도 터치를 안 합니다. 근데 4명까지 가면 이제 원래 이제 걸리죠. 걸리는데 이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아이 3명 이렇게도 이제 많이 타는 편입니다. 이렇게 타도 그렇게 이제 공안들이 이렇게 잡지는 않는 편입니다. 이렇게 아이 4명 이렇게 요거는 거의 5명이죠. 5명인가 6명인가. 요 이제 공안한테 걸리면 그러니까 경찰한테 걸리면은 도망가야죠. 도망가거나 아니면 뭐 잡히거나. 요 사진은 제가 캡처를 떴는데 이게 여기 보면 이제 한자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은 베트남이 아니라 중국 같습니다. 중국.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오토바이를 이렇게 타는 분은 없습니다. 공안한테 걸리면 뭐 바로 걸리죠. 이렇게 이제 돼지를 싣고 가는 모습인데, 베트남에서 이런 모습은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한두 마리 이렇게 이제 싣는 편이고, 그리고 외관상 이제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렇게 이제 싣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마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커버를 해가지고 다니는 편입니다. 요거는 이제 닭 운반하는 모습이고요. 요거는 이제 소 운반하는 모습. 저는 베트남에서 소를 이렇게 운반하는 거는 본 적은 없습니다. 본 적은 없는데, 아직도 이제 시골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를 싣고 오토바이 위에 이제 뭐 세탁기인가요? 세탁기를 이제 싣는 모습인데, 요거는 뭐 난이도가 꽤 높은 편인 것 같고요. 근데 오토바이는 많이 싣고 다닙니다. 요거는 이제 베트남 세옴이라고 해가지고 오토바이 택시 기사들인데, 이렇게 이제 손님이 없을 때는 요런 자세 있죠. 그러니까 핸들 위에 이제 무릎을 올려놓고 이렇게 자는 자세. 요걸 이제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랍이나 아니면 예전에는 이제 우버 있었고, 지금은 이제 대부분 이제 그랍인데, 그랍 오토바이로 이제 많이 바뀐 편입니다. 그래도 이제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 자세로 이렇게
그 자본 적이 없거든요. 예, 이 자세가 편한가 봐요. 예. 대부분 이제 오토바이에서 잠을 자는 사람 자세는 이제 요 자세, 요 자세를 많이 취합니다. 이렇게 우버, 그룹 있는데, 우버가 이제 철수를 했기 때문에 베트남에서는 대부분 이제 그룹 택시, 그룹 그 오토바이가 이제 많은 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의 이른 시간에 이제 카페에는 왜 많은 사람이 있나. 베트남에 보면 이제 그 토요일이나 일요일, 뭐 평일에도 마찬가지고 새벽이 되면 그 도로에 이렇게 카페가 있는데 카페 앞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거는 왜 그러냐면 베트남에 이제 날씨가 그 덥다 보니까 뭐 날씨가 더운 것도 있고 아침에 좀 해가 일찍 뜨다 보니까 그 평균적으로 그 기상 시간이 이른 편입니다. 보통 이제 뭐 5시, 5시나 뭐 6시 정도 되면 기상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그 대부분 이제 지금은 안 그런데 이제 베트남의 주택이 창문 같은 게 없다 보니까 그 안에 있으면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이렇게 창문이 없는 집에서는 약간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있다가 이제 좀 나가려고 하는, 저도 이제 예전에 그 창문이 없는 집에서 한번 살아봤는데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조건 이제 창문 있는 집을 이제 임대를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요거는 이제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관공서, 관공서 앞이라든가 아니면 뭐 정류장. 왜냐면 이제 관공서 같은 경우에도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오전에 뭐 접수를 하고 뭐 오후에 나온다고 하면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관공서 앞에 이렇게 이제 커피 노상이죠, 노상. 노상에서 이제 뭐 커피나 아니면 뭐 차나 시켜놓고 이제 죽 때리는 거죠. 이렇게. 이 사진은 굉장히 옛날 사진 같아요. 보면 이제 이 모자도 있고, 이 모자도 이제 뭐 쓰는데, 이 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트남 이제 건물 관리하는 관리인들이나 쓰고, 이제 일반인들은 많이 안 쓰는 편이죠. 다음으로 이제 베트남은 아직 그 분리수거가 안 되는가? 아직 그 베트남은 이제 분리수거가 안 됩니다.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사진에 보시면 그 매장 앞에 이제 인도가 있잖아요. 인도에 이제 그 나무들이 있어요. 나무들이 이제 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쓰레기 버리는 포인트. 근데 아무 때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시간대가 있어요. 대부분 이제 오후 4시라든가 아니면 뭐 4시 반이라든가 이럴 때 이제 버리는 시간대에 이제 버리면 그 쓰레기 이제 청소 차량이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이제 청소부죠. 청소부가 이제 청소를 합니다.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청소하는 모습이고요. 끝났네요. 오늘은 베트남 문화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참신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